국회의원 제명 결의안. 이 문서가 요즘 국회에서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이 민주당 지도부 전원이라고요? 제출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이유는 내란 특검 대응 TF가 문제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줄줄이 제명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의안에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탄 출마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니 머리를 쥐어짜서 나온 무리수 같다. 이러다 정들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결정타. 공동 발의자 명단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만 모여 있더군요. 그 명단엔 통일교 자금 의혹의 권성동, 사진 확대 조작 논란의 박수영,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받는 김기현까지. 그러니까 쇼를 하더라도 좀 그럴싸하게 해야지.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이게 한준호 의원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진우 의원의 제명 결의안의 배경, 한준호 의원의 익살과 풍자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민주당 전당대회의 극명한 차이까지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무척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시간도 매우 숨가쁘게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조금 전 김병기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과 보도가 있었던 만큼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협상에 대해서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한 느낌이다 라고 한 국민의힘이 지적한 대목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성과 평가를 주로 느낌에 기반해서 하시나 봅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좋은 분석 자료가 있어서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시티그룹 측에서 이번 협상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협상의 세부 조항들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측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 겉보기에 미국에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협상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5% 단일 관세 실효 관세율도 14.3%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을 했고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절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던 협상단의 노고 덕분입니다. 또 협상단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묵묵하게 지원을 해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매우 어색해졌던 이 한미 양국 간 관계도 이제 복원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보 협상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회담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삶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신청 11일 만에 신청률 90%를 달성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식업계 매출이 증가를 하고 또 골목 상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비 쿠폰이 60대 이상 노인에게는 생계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0%는 소비 쿠폰을 물질적 지원으로 여겼고 또 사회에서 나를 챙겨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거나 또 정부 정책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응답자도 많았습니다. 답답했던 민생의 숨통을 트이게 한 뜻깊은 정책입니다. 물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농어촌에서는 사용처가 비교적 적다는 현실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게 이 정부 당국에 더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임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합니다. 그동안 권한대행으로 불철주야 애써주신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아직 투표하지 않은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대동소이합니다. 즉 차별화된 전략은 없고 그저 민주당 때리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진우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원내대표, 그리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더군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저와 옆에 계신 김병기 대표님도 제명 대상자에 선정되셨습니다. 네, 우선 국회법 제155조 이 징계 조항은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방탄 출마 후 별 반응이 없으니 정말 머리를 쥐어짠 끝에 나온 무리수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러다 정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만 모아놨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의원, 멀쩡한 사진을 확대 조작해서 억지 의혹을 조장한 박수영 의원, 2023년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이 당대표로 밀어줬다는 당무 개입 의혹의 김기현 의원, 그 밖에 강명구, 박준태, 유용원, 유한홍, 정성국, 조배숙 의원이 저희들을 제명하는데 동참을 하셨습니다. 역시 애쓰셨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내란 특검을 이재명 정치 특검으로 지칭하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고 억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재적 의원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지난 1월 17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꼭 기억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님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무엇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을 하겠습니까? 여당 때도 그러더니 야당 되어서도 변하질 않네요. 이런 존재의 양상을 두고 통상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내란 수기와 절연하지 못하고 내란의 적통을 이어받으려 안간 힘을 쓰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께서는 차라리 해산이라도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제대로 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장을 낸 주진우 의원이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를 옹호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로 이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자에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등 10명이 포함됐습니다. 예, 오늘의 4위입니다. 주진우 의원,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서로 당대표 후보인데 서로 의원직 제명을 시키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죠. 아무리 선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와서 되겠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는 한 발목 잡기는 없다. 그리고 반대할 때는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현정인. 네. 주진우 의원이 이 정청래, 박찬대, 김병기, 한준호, 전영기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제명해달라라는 결의안에 맞부는 요구서를 내겠답니다. 그 이유는 대북 불법 송금을 옹호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뒤집으려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외환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것도 불가능하고 주진우 의원도 불가능해요. 왜? 원래 국회의원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양쪽이 다 한다 한들 다 200명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 국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정치적인 이제 이런 공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명성 경쟁
뭐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한남동 그 앞에 갔다고 해서 박찬대 의원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결의 촉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될 수도 없는 뿐더러 특히 이제 본인이 지금 정청래 후보와의 어떤 선명성 경쟁이 좀 밀리기 때문에 아마 저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일단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이제 검찰 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된 TF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예. 지금 이 증인들을 겁박을 사실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예. 지금 진술을 바꾸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이 KH그룹의 이제 배 회장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빨리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이 없다라는 진술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는 것 자체는 결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와 어떤 이용을 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문제는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명으로 이어지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양쪽 다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인 변호사님. 네. 진짜 그래요. 김현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종전 진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종전 진술 유지하면 정치 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히면 그 말을 바꾸라는 얘기 같은데, 진실을 밝히면 피해자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내일도 민주당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그 재판이 대법원에 가 있나 보죠. 파기환송을 시키라고 가서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이고 모든 권력 가졌는데, 이렇게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런 행동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인 건 맞고, 법원이 어쨌든 완전히 독립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구호를 하는 건데, 민주당 안에서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북 송금이란 게 만약에 정말 돈을 보냈다면 그게 불법성을 띠기 때문에 근거가 남지 않는 거예요. 뭐 송금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은 일단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대상국인데,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되는 데 있어서 이 관련자들의 증언이 거의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 같은 게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띠고 있었나? 아니요.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상황과 검찰에 또 협력을 하거나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말을 좀 바꾸고,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 내지는 이제 재판 결과가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대응을 하는 거고, 뭐 이야기한 것처럼 뭐 피해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공범이 될 것이냐, 이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법원의 시간은 법원의 시간에 온전히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이 바뀐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왔다 갔다 한 게 맞습니까? 일단은 사실관계는요,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가지고는 대법원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관계 팩트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아무리 김성태 회장이 뭐 지금에 와가지고 진술을 번복한다고 한들,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그러한 그 진술 번복으로 뒤집힐 수가 있겠습니까? 배상윤 회장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실관계가 뒤집혀서 이렇게 그 법원의 판단이 뒤바뀐다라고 하면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앞다투어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펴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협치보단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국회가 청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의 판정이 맞고 정당을 해산해야 될 거다. 국회에서 의결했으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내란정당 위헌 내란정당 해산, 그것을 의결해달라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그 법을 낸 겁니다, 제가. 정당 해산 심판은 법보다는 선거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 때 통합진보당도 선거로 했어야죠. 네. 통합진보당의 혐의는 내란 예비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5명 의원직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통합진보당의 내란 예비 음모와 윤석열의 내란 직접
행위는 차이가 100배가 날까요? 1000배가 날까요? 박찬대 후보 역시 당대표가 되면 내란 특검 수사 결과를 본 뒤 정당 해산 심판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란 특검을 통해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 수사로 밝혀지고 이거에 대해서 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제가 먼저 해산 심판을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부터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무시해 사실상 혁신위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내란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혁신안을 냈는데 사실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공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 아닌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사당으로 전락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황명선 의원 역시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 혁신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환길 씨가 무슨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고 내란을 지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내란 정당하고 사과와 국민들한테 사과나 반성도 없이 어떻게 협치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가 되더라도 협치 대신 대야 강경 모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 시간을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당대표 경선에는 이른바 반탄파인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재선의 장동혁 의원에 맞서 찬탄파인 6선의 조경태, 4선의 안철수, 그리고 탈개파인 초선 주진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른바 윤어게인 측의 핵심 인사인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환기 씨가 사실상 이 대표 후보들의 면접을 갖겠다고 해 파장이 일고 있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타자로 이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이 이 전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강성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장 후보는 이 과거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친한계의 핵심으로 분류가 됐다. 이 탄핵 국면에서 친윤계로 돌아선 인물입니다. 장 후보는 전 씨가 이 친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자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단일 대우로 싸우지 않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함께 갈 이유가 없다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그분들은 알아서 당을 떠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와의 결별도 불사할 뜻을 비친 건데요. 이러자 친한계 일각에서는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성국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씨가 당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개탄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밝혔고,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사실상 극우 면접 방송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는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서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요, 최고위원 4명도 뽑게 됩니다. 여기에는 15명이 후보로 나섰는데 등록 개시 전까지만 해도요, 현역 국회의원 도전자가 한 명도 없어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초선이 신동욱, 최수진 의원이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원외에서는 양양자 전 의원, 또 김금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 13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전대 선관위는요, 오늘 후보 신청자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당대표 예비 경선에 이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5인 전원이 진출했고요.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는요, 이 강성현, 김소연, 유여해, 황시혁 후보가 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해서 총 11명이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